안녕하십니까? 비치시대입니다. 오늘은 1580년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장군으로 있을 때에 몽골 수부타이가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AI에게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AI 질문값과 결과값도 영상 후미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입력하여 결과를 보시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가 좋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수부타이가 10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공격한다는 가정의 가상의 대결에서 양측의 장단점과 전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승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상황입니다. 첫째, 병력 구성과 수준. 1580년대 조선의 육군은 중앙군 5군영과 지방군 영진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상태는 임진왜란 직전 1592년까지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조선군의 병력 구성으로는 보병, 화포, 활, 조총 등을 사용하는 병력이 주력, 기병 몽골군에 비해 수적, 기술적으로 열세. 조선의 기병 전력은 몽골의 강력한 기동력에 비해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수군 조선의 해군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강력한 화포와 전술로 무장했으며 해상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휘관의 능력. 이순신은 현대적 군사 전술과 조직화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 해전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전략적 통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철저한 병참 관리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리더십은 장기전에서 조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지형적 이점. 조선의 산악과 하천 지형은 방어전에 적합하며 특히 외부 침략군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조선군은 게릴라전과 보급로 차단 전략을 통해 몽골군의 기동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몽골군의 상황으로 수부타이의 병력과 전략입니다. 첫째, 병력 구성과 수준. 몽골군의 병력 구성. 기병 몽골군의 주력이며 빠른 이동 속도와 강력한 활솜씨를 가진 병사들로 구성. 보병 몽골군의 보병은 보조 전력에 가까웠으며 조선군 보병에 비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병력의 전투 기술. 몽골군은 기동전과 포위 전술에 능했습니다. 기병의 유연성과 정찰 능력을 활용해 적의 약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격하는 것이 주된 전술이었습니다. 둘째, 지휘관의 능력. 수부타이는 뛰어난 전략가로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심리전을 통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혼합지형 전술 산악이나 협곡 같은 지형에서도 기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많아 조선 지형에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보급 문제. 10만 병력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보급이 필요하지만 조선의 게릴라전 및 지형적 방해는 몽골군의 보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투 시나리오입니다. 몽골군의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조선 북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진군하면서 주요 도시와 요새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군은 조선군의 방어선을 무력화하려고 기습전과 분산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선의 방어 전술입니다. 이순신은 병력을 산악지형이나 강한강 등 근처에 배치하여 몽골 기병의 기동력을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도시와 요새를 방어하면서 후방에서 의병과 보조병력을 동원하여 몽골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중반 단계는 교착 상태가 됩니다. 몽골군은 조선의 방어선에 의해 기동력이 둔화되고 보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을 사용해 몽골군의 병참을 소모시키고 조선군의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 것입니다. 몽골군의 장점으로 수부타이는 보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지역에서 약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성은 여전히 위협적이므로 조선군이 이들의 분산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선군의 반격으로는 이순신은 몽골군이 익숙하지 않은 해안이나 강 근처로 유도해 조선 수군과 협력하여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후반 단계입니다. 결전. 결정적인 전투는 평야 지역이나 주요 보급로 근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의 전략입니다. 이순신은 방어 진영을 구축하면서 몽골군의 기병을 고립시키고 병력을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조선군은 몽골군의 약점을 공략하여 병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군의 전략입니다. 수부타이는 남은 병력을 집중시켜 조선군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 문제와 병력 손실이 심각하다면 수부타이가 퇴각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 승산 분석입니다. 조선군의 승리 가능성 약 55%입니다. 이순신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지형적 이점과 방어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경우
조선군이 승리할 확률이 커집니다. 몽골군의 승리 가능성 약 45%. 몽골군의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은 조선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군이 몽골군의 기동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수부타이의 지휘 아래 몽골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과 몽골 수부타이 전쟁 시나리오 결론입니다. 이 전투는 조선과 몽골군 모두에게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방어 능력과 지형, 활용 능력이 몽골군의 기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조선군이 초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장기전을 유도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몽골군이 조선의 방어선을 돌파해 주요 도시를 점령한다면 조선군이 패배할 위험도 있습니다. AI 결과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결과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AI에서도 수비하는 측면에서는 강한 장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부타이가 10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해도 AI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55%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도 인정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